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류 중심 K-팝의 끝없는 확장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란 제목의 게시글과 그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류 중 아직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팝의 현주소와 앞으로 K-팝이 어떻게 성장할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K-팝의 현주소와 그 확장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신두름이 펼쳐지기까지 한류의 중심에는 K-팝이 있었습니다. 한류를 이끄는 이 K-팝은 계속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글로벌 한류 2021에 따르면 해외 18개국 현지인 중 한국문화 콘텐츠 이용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1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년 연속 K-팝이 차지했습니다. K-팝의 자국 내 인기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 4.7% 상승한 수치를 보였고, 가장 선호하는 한국 가수 혹은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이 1위, 블랙핑크가 2위에 올랐으며 싸이, 트와이스, 엑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함께 작업한 마이 유니버스는 지난달 9일 빌보드 핫100, 글로벌 200, 빌보드 글로벌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하고 5주 연속 글로벌 차트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솔로곡 머니도 지난 9월 발매한 라리사에 이어 핫100 차트에 진입했고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국 포브스는 K-팝 시장에 새 역사를 썼다고 호평했습니다. K-팝 확장은 음악 EA 분야에도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모델 활동과 협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국제 행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며 심지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NPR은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삼성 갤럭시 BTS 폰, 필라 운동복 컬렉션, 현대 팰리세이드 모델을 비롯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코카콜라, 루이비통, 맥도널드 등과의 협업에서 계속된 매진 사태에 대해 보도하며 그 위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에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 참석했고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유엔에서 연설을 맡은 방탄소년단은 SDG 모멘트 개회 세션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대표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동참을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구를 위해 힘을 모아 기후변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소속사인 YG 측도 앨범이나 MD 제작 시 비닐보다 종이를 최대한 활용한 디지팩과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차원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이 소속된 하이브는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이브 회사 설명회를 열고 바운드리스를 주제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브는 바운드리스를 국가, 지역, 산업의 경계가 없는 확장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이브는 크게 국가, 지역, 산업과 기업, 팬 경험의 현재와 미래, 탄탄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의 4가지 영역에서 경계 없는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야기의 힘을 기반으로 웹툰, 웹소설, 게임 등으로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티스트가 음악을 통해서만 팬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장르를 통해 아티스트의 모습을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 1월 15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BTS 멤버들이 범사냥꾼으로 변신하는 세븐페이지 차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모아봤습니다란 제목의 엄청나게 긴 장문의 게시글이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모두 소개할 수 없어서 첫 번째 역사적인 부분은 모두가 대부분 아는 사실이라 빼고 현재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현대 이유,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집에 돌아올 때 공항에서 포장 부피를 줄이기 위해 바닥에 포장지를 버립니다. 남한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 선박, 한국과 중국은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의 중국 어선이 한국 바다에서 순서대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바다가 남한 바다보다 훨씬 넓은데 왜 중국 어선들이 남한 바다로 오고 있을까? 중국은 인구가 많고 중국 어선은 스타킹 같은 매우 조밀한 그물을 사용하여 바다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긁습니다. 중국 바다의 대부분은 수산 자원이 고갈에 가깝고 사막과 비슷합니다. 중국 어선은 한국과 미국 해군이 해상에서 훈련할 때만 중국으로 도주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중일 공동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 대기오염 물질의 3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전 세계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중국의 대기오염은 2010년대부터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 중국 브랜드가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상표를 훔칩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여기서 사드와 중국의 보복에 대해 논의해야 했습니다. 증오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한창일 때부터 중국 인터넷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친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한국을 얕잡아보고 한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 등 한국을 비방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반항 캠페인은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사용하여 한국의 영향력을 단호히 처리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금지되고 한국 기업이 파괴되고 제품이 보이콧하는 등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중국 사회의 반한 정서를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증오자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좋은 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모든 정당한 이유로 중국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한국전쟁을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가장 슬픈 그림 중 하나는 한국전쟁 박물관에 있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양해방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노인을 제외하고는 가짜뉴스에 쉽게 속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확신합니까? 유튜브 국뽕 채널 조회수를 보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아시아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멸시하기 위해 한국인이거나 대만인, 위구르인, 티베트인, 홍콩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비열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코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주의자 때문에 그들은 분리되었습니다. 나쁜 중국은 BTS, 김치, 한복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문화의 일부이며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현재의 중국은 진정한 중국이 아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대만이 진정한 중국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데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국인들은 중국을 너무 싫어합니다. 잘했다. 간결하고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 세션을 읽을 때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남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많아 아시아 1위입니다. 텍사스인으로서 이 주장이 우리에 대해 제기된다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발명품의 모든 디자인을 훔쳐 그것을 싸구려 버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은 진짜 연 먹어라.
모든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또한 많은 중요한 이유를 놓치고 있습니다. K-팝 및 한국 콘텐츠를 금지하고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합니다. 사드 이후 엄청난 반발과 한국 기업의 퇴출, 한국 기업의 산업 비밀을 훔치고 한국 엔지니어를 동원하여 추가 IP 도용, 한국 기업을 협박하여 산업 지식 공유, 아마 몇 개 더 있을 것입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아마 이 게시글을 쓴 이가 한국인인 것 같고 해외 네티즌에게 이슈를 만드는 것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보란 이렇게 중요하고 현재 몇몇 국가를 빼고는 중국을 호의적으로 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악행은 끝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선동적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중국 공산주의의 한계인 듯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중국인을 마음껏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중국을 비난하고 적으로 돌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국도 유럽인들도 시민은 중국을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 나라 정부에게 중국과의 외교를 단절해라, 중국을 비난하라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치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초등학생들이 항상 싸우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절교해. 그런데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이좋게 놀게 됩니다. 미국도 중국과 전쟁을 치를 듯 하지만 뒤에서는 협상하고 대화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찾기 노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중국이 하는 짓이 못마땅하고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 모두 중국 개개인 하나하나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공산주의를 경멸하는 사람이 있고 저항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망명도 하고 해외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죠. 인종을 미워하면 인종차별이 되고 그 국가의 잘못된 정권을 미워하면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무작정 중국인을 미워하는 심리를 친일수구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또는 혐오 코인을 얻기 위해서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들의 치졸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신들이 응원하는 정치 세력을 응원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비난을 해도 현명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그것이 세계에 전달되고 비난에 대한 명분이 바로 서는 것이고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으로 막싸움을 하다 보면 그냥 타국에서 보면 재미있는 싸움 구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인 중 중국 정권에 하는 행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싫어하는 방향이 중국 정권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중국인이라는 인종을 향하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같은 한국인이 한국인을 중국을 인종으로 비난하지 않는다고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인 중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 말했듯 정치적 영역과 실리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